안녕하세요, 꼬북입니다. 오늘은 초보 운전이 운전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셋째 꼬북이 숙련된 조교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셋째 꼬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앞에 보면 비보호 좌회전, 그죠? 비보호 좌회전 써있죠. 비보호 좌회전 말 그대로 파란불일 때 좌회전할 수 있는 겁니다. 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한 후에 전혀 교통 방해에 지장을 주지 않을 때 우리가 좌회전할 수 있는 거죠.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보호 좌회전은 우리 초보 꼬부기들한테 너무 어려워요. 좌회전 신호를 줘서 갈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은데, 사실 비보호 좌회전은 계속 늘어날 추세예요. 자, 비보호 좌회전을 함으로써 교통 체증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쓸데없이 좌회전하는 차가 없는데 좌회전 신호를 주면 우리 교통 체증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비보호 좌회전은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 알고 있었나요? 많이 늘어날 거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자, 쭉 가면서 앞에 차 보내주고 멈춰 있는 게 아니지, 가면서, 그렇죠, 이제 좌회전 하는데 바로 보행자 신호죠. 자, 그러면 살짝 돌려주면서 내 시야, 피아노 건반이 딱 내 본넷에 닿았다. 그러면 여기서 정지할 거죠.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다음에 두 번째 방향이 중요하죠. 앞에 전방에 보이는 길에서 내가 좌회전 할 거라면 작게 돌면서 1차선으로 갈 거고, 자, 우리는 우회전 할 겁니다. 우회전 할 거기 때문에 우측 차선으로. 근데 항상 우측 사이드미러 보면서 옆에 택시가 오고 있죠. 택시 지나가면, 자, 먼저 갑시다. 그렇죠. 쭉 가면서 우회전 하기 전에 항상 속도를 줄여주고 보행자 신호 확인. 보행자 아니네요. 쭉 나가면서 좌측 시야 확보. 차가 빨리 오고 있어요, 그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맨 가해 차선에 차가 오나 안 오나 보는 거죠. 맨 가해 차선에 차가 안 온다면 바로 진행 하면서 맨 우측 차선으로 가는 겁니다. 맨 우측 차선 보고 핸들 똑바로 펴고, 자, 쭉 밟아주면서 좌측 시야 확보, 좌측 깜빡이 켜고 가면서 차선 변경. 이렇게 차선 변경할 때는요, 내가 자연스럽게 주행 중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행하지 않으면서 차선 변경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릴레이 하듯이 3번 주자, 4번 주자, 초등학교 때 우리 릴레이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 받지 않죠. 같이 뛰어가면서 우리가 받듯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연결 동작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차선 변경할 때 우리 사각지대 많이 질문 받아본 적 없어요? 사각지대요? 네. 사각지대는 뭘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고속 주행할 때 80km, 나도 80km 가고 있는데 내 옆에 차가 80km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살짝 내 왼쪽에 딱 붙어왔을 때는 내 사이드미러에서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그쵸? 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차선 변경을 해야 될까? 속도의 변화를 준다는 거죠. 내가 먼저 치고 나가던가 아니면은 속도를 살짝 줄여주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제일 좋은 방법은 사이드미러를 2번, 3번 연속으로 확인해 주는 거죠. 어떻게? 짧고 여러 번, 짧게 여러 번 한 번 본 다음에 다시 속도의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80 가면서 보면은 그 내 옆에 있는 차가 안 보일 수 있어요, 동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80km로 가고 있었다면, 자, 90으로 올려준 다음에 다시 한번 사이드미러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도 차가 없다면 확실히 안전하게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항상 우리 사각지대에 대해서 설명하시잖아요, 그죠? 네네. 어떻게 설명하세요? 저는 그거를 건전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건전지에 비유를 하는데요. 건전지 우리가 앞뒤로다가 이렇게 딱 연결을 하면은 병렬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근데 옆으로 건전지를 이렇게 배치하면 직렬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속도로다가 이제 옆에 차선의 차와 진행을 하게 되면 그걸 저는 병진행이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사람마다 운전하는 스타일이 달라서 약간 차선을 한쪽으로다가 물고 가시는 분도 있고 쏠리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근데 같은 속도로 그렇게 진행하게 됐을 경우에 직진 상태에서도 접촉사고의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먼저 보내주던가 아니면은 내가 먼저 치고 나가던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진짜 위험한 거는 커브할 때, 이제 좌회전 차선인데 뭐 3개 차선 이렇게 있을 때. 그렇죠. 네, 그렇게 있을 때 커브를 같은 동시에 같은 비슷한 속도로다가 진행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병진행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셋째 꼬부기는 다 맞는 말인데 네. 너무 어렵게 말을 해요. 아, 그래요?
뭐 그냥 똑같이 가지 말라고 얘기하면 되지. 속도를 좀 틀리게 변화를 준다고 얘기하면 되지. 건전지를 굳이 비교하면서. 저는 테크니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뭐 나쁘지 않은데 이제 잘 알아듣는 분이 계실 거고, 그걸 또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쉽게 뭐 나쁘진 않아요. 교차로 지난 후에 좌측 깜빡이, 내 의사 표현 정확히 하시고 그 다음에 액션까지 취해주는 거죠. 자, 차선 변경할 때 그냥 좌측 깜빡이만 켜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옆에 차들이 양보해주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나 되게 화났어. 화나 보여요? 전혀 안 그쵸. 네. 나 진짜 화났어 라고 해야지 화나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아요. 좌측 깜빡이 킨 다음에 그냥 나 갈 거야 라는 의사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좌측 깜빡이 켰으면 살짝 왼쪽으로 살짝 틀어주는 거예요. 내 차선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살짝 틀어주는 거죠. 액션까지 취해주는 겁니다. 내 의사 표현을 했으면 액션까지 취해주면 왼쪽에 오는 차가 분명히 속도를 줄일 겁니다. 그때 편하게 차선 변경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 해가 너무 빨리 져가지고 우리가 좀 밝은 날에 찍고 싶었는데, 그죠? 근데 오늘 하늘이 너무 이쁜데요? 우리 둘이 운전하는데. 자, 쭉 치고 가면서 자, 좌측 깜빡이 킵니다. 자, 차 오고 있죠? 그렇지. 액션 한번 취해줬죠? 속도 안 줄여요. 그죠? 속도 줄이고 있어요. 왼쪽에서 편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오케이. 깜빡이 끄고 그대로 쭉 직진. 자, 우리 좌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할 겁니다. 자, 아까 우리 셋째 꼬부기가 얘기한 1, 2차선 같이 동시 좌회전 되는 거죠. 우리 2차선에서 좌회전합시다. 지금 차선에서 둘이 동시에 좌회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좌회전할 때 보통 보면 1차선만 좌회전 되는 곳이 있고요, 2차선 좌회전 되는 곳이 있고, 이렇게 1, 2, 3차선이 같이 좌회전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죠? 동시에 좌회전할 때 위험하다는 거죠. 내 유도선을 보면서 잘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초보 꼬부기들은 첫 번째 차선보다 두 번째 차선이 조금 더 유리할 거예요. 자, 보면서 지금 우리 두 번째이기 때문에 크게 편하게 돌면 되는 거죠. 자, 쭉 가면서 횡단보도 지난 시점으로부터 핸들을 돌려주면서 유도선 따라서 오케이. 그만 돌려도 될 것 같아. 그죠? 그대로 쭉 가다가 일자가 되면 풀어주고. 좋습니다. 항상 좌회전이 2차선 이상 있다, 그럼 반드시 유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 유도선을 잘 보면서 따라가 주시면 돼요. 자, 속력도 내면서 붕 밟아볼게요. 붕 밟으면서 차선 유도선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차선이 엇갈릴 경우 차선 유도선이 반드시 있습니다. 유도선이 없을 경우는 앞에 차를 보면서 가되 사이드 미러를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멈출 때 스무스하게 멈출 수 있을까도 한번 얘기 한번 해줄까요? 지금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초보 꼬부기들은 항상 내가 이 정지선에 멈춰야겠다는 생각 하나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맞아요. 난 여기 멈춰야 돼. 압박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어떻게 되냐면 꿀렁꿀렁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꿀렁대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해보세요. 네. 아무리 속도가 천천히 되더라도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꿀렁거려요. 그쵸. 보여드릴게요. 브레이크에서 발을 띄면은 움직이죠. 이거예요. 아유, 세게 밟으면 어떡해. 자, 근데 그렇게 밟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초보 운전들은.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오버했고. 오버하는 거를 항상 현실적인 걸 보여드려요. 보여줘야지. 현실적인 그러니까- 거. 진짜 초보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속도가 느리더라도 갑자기 브레이크를 꽉 밟았을 경우에 몸이 튕겨 나간다는 그거를 보여드린 거고, 저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초보 운전들이 브레이크 밟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현실적으로 그쵸, 이거죠. 그렇죠. 살짝 울컥 내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우리가 이제 항상 밟을 때 가운데를 밟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가운데 말고 3분의 1 정도를 밟아주는데, 내가 아무리 급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을지언정 마지막 차가 거의 정지 상태까지 갔을 때 그때 살짝 브레이크를 풀어주라는 거를 항상 저는 말씀을 드려요. 풀어줬다 앞에 차 부딪히면 어떡하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풀어주라는 거지 확 놓라는 얘기가 아니죠. 자, 여러분들 맞아요. 우리 셋째 꼬부기 말도 맞아요.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점은 뭐냐면, 브레이크는 브레이크로서의 기능을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내가 멈추고자 할 때 멈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이 기술적인 것들이죠. 그쵸?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안전 공간을 그래서 미리 항상 멈춰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미리 멈춰준 다음에 기술적인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멈춰준다는 거죠. 그게 잘하는 운전이죠. 맞습니다. 그 기술적인 걸 따지다가 앞에 차 빵 박아버리면 도로 무기입니다. 자, 쭉 밟으면서 자, 우리 좌측 깜빡이 켜고, 그렇지, 액션 한번 취해주고 자연스럽게. 좋았어. 쭉 가면서 자, 우리 서울 방향으로 갈 겁니다. 항상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운전할 때 앞만 보지 말고 사이드미러도 한 번씩 체크해 주는 거.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행하면서 내 앞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사이드미러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룸밀러 0.5초씩 길게 보면 안 돼요. 0.5초씩만 딱 보고 다시 보는 거죠. 잘 못 봤어? 앞에 본 다음에 다시 보는 거예요. 앞에 본 다음에 내 전방의 시야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측에 뭐 안 보였더라 라고 하면서 다시 앞에 보면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죠. 저는 항상 네. 커브 진입할 때 여기서 엑셀에서 발을 떼시라고 당연하죠. 그렇죠. 그거예요. 자, 우리 원심력이라고 하죠. 우리 버스 기사들 타면, 버스 아저씨들 타면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막 쏠릴 때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속도에 상관없이 내가 주행 중에 급하게 핸들을 돌려버리면 쏠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내리막길이나 평지에서는 커브 전에 브레이크를 한번 터치해 주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속도가 빠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엑셀에서 발 살짝 띈 다음에 커브 진입하고 핸들링이 잘 되면 다시 엑셀을 밟으면서 진행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 오르막길에서는 우리 원심력이 해당될까요? 오르막에서는 원심력을 내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오르막길에서는 자신 있게 엑셀 밟으면서 돌려주셔도 쏠리지 않아요. 대신 너무 가속하면 안 되겠죠. 일반적인 속도로, 규정 속도 내에서. 좌측 깜빡이 그대로 킬게요. 그 다음에 좌측 차 오죠. 자, 액션 한번 취해주자. 좋았어. 이제 들어가자. 그렇지. 앞에 똑바로 보고 깜빡이 끄고 다시 한번 또 차선 변경할 거예요. 근데 앞에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옆에 차선으로 가기 힘듭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속도가 비슷해져야지만 끼어들기 편하겠죠. 그럼 앞에 간격을 좀 더 벌려준 다음에 이제 속도를 내가 맞춰주는 거야. 이 살짝 내 꿈틀꿈틀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편하게 차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초보 운전이에요. 근데 가고 있는데 맨 4차선에서 좌측 깜빡이 켜고 계속 직진하고 있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저 사람 왜 자꾸 좌측 깜빡이 켜고 왜 들어오지도 않지? 뭐지? 왜 킨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4차선에서 좌측 깜빡이를 킨 다음에 살짝 들어오려는 액션을 딱 취해주잖아요? 그럼 우리 초보 꼬부기들은 무조건 브레이크 밟을걸요? 이게 초보 운전자 뿐만이 아니라 운전을 오래 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액션을 취해주면 올라나 보구나 라고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게 돼 있어요. 그래야 조금 더 편하게 차선 변경할 수 있다는 거. 자, 모든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왜 우리 초보 운전의 마음을 못 알아주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역지사지,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해서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자, 쭉 밟아주면서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우측으로 한 칸. 자, 우측에 차 없으니까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좋아요. 자, 지금 주행 중이기 때문에 핸들을 아주 조금만 돌려서 여기서 빠질 거예요. 좋습니다. 자, 언덕에서 코너길이야. 밟으면서 들어가자. 밟으면서 들어가봐. 멈추지 말고. 그렇지. 자, 여기서 너무 빨리 밟지 말고. 어때? 쏠림 현상 없죠. 편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덕에서는 우리가 원심력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지. 쭉 가면서. 다만 핸들링이 안 될 때는 엑셀에서 발을 살짝 띄는 거고, 핸들링이 잘 되면 그대로 유지해 주면서 가는 거고. 좋았어. 이제 딱 이렇게 왔으면 앞에 흐름을 보는 거예요. 전방에 저기 멀리 차들이 슬슬 꾸물꾸물 막히기 시작했구나. 차가 좀 많구나. 자, 그리고 옆에 합류하는 도로가 있구나. 그러면 조금 조심해서 어떻게 쭉 가면서 우측 사이드 미러도 한 번씩 보는 거죠. 차가 올까 안 올까. 좋았어. 안 오면 쭉 가면서. 그러면 우리 대왕거북이 형은 운전을 여태까지 연수했을 때 누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기억에 남는 사람이 진짜 100명도 넘게 남는데, 제일 기억에 남았던 사람은 제가 운전학원에서 서울에 있는 S 전문학원에서 강사를 했을 때였어요. 38년생 부부가 같이 온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온 거야. 그래서 장내 기능을 보는데 할아버지는 맨날 합격해요. 맨날 합격해서 저한테 가서 맨날 농담 떠먹기로 막 놀렸어요. 근데 할머니는 맨날 떨어지는 거야. 기능 시험에서 예비로 하잖아요. 옛날에 장내 기능 20시간 탔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할머니가 한 번에 합격하고 할아버지가
떨어진 거예요. 야,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할머니가 너무 고맙다고 떡을 사오셨어요. 떡을. 그리고 할아버지는 있잖아, 그 앉은 자리에서 담배를 한 5가지 피신 것 같아요. 할머니가 근데 거기서 막 놀렸어. 이 차는 이제 제 놀랬어. 겁니다. 자, 1차선으로 쭉 가면서 좌측 깜빡이 켜고, 우리 유턴할 때 핸들 많이 돌려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천천히 브레이크 밟고 속도를 최대한 줄여준 다음에 핸들링 돌리자. 왼쪽으로 다 돌려. 좋았어. 그대로 가다가 가운데 차선에서 핸들이 펴질 때쯤, 그렇지. 자, 빨간불 정지. 자, 우회전이나 유턴할 때는요, 반드시 차를 최대한 서행을 시켜줍니다. 최대한 서행시켜준 후에 핸들을 다 돌리고 그 다음에 엑셀을 밟지 않아요. 그리고 핸들이 펴진 시점으로부터 엑셀을 밟으면서 가는 거죠. 만약에 정지했을 때는 조금 얘기가 다르죠. 그렇죠. 정지했을 때는 살짝 밟아줘야지 차가 움직이겠죠. 엑셀에 발을 살짝 올려주면서 살짝만 밟아준다는 느낌으로, 진동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속도는 10에서 15km 정도 됩니다. 아무리 차가 안 와도 우리는 한 칸씩 가는 거예요. 차선 변경은 한 칸씩. 자, 오토바이 소리 나면 무조건 우리 차선 변경하지 않아요. 자, 이제 보내고 내 시야에서 확보한 후에 오토바이가 저렇게 가면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켜고 차 온다. 차 지나가면 갑시다. 저는 이럴 때 한번 엑셀에서 발을 떼줘요. 그렇죠. 항상 차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우회전해 봅시다. 우측 깜빡이 켜고 속도 줄여준 다음에 우측 깜빡이 켜고 여기서 우회전해 보자. 설명하면서. 속도를 줄이는데 완전 정지가 아니라 움직일 정도로다가 거의 제동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보행자 신호라서, 근데 보행자 신호인데 두 번째 나오는 보행자 신호에서는 사람이 없으므로 가도 되죠. 예. 좋아요. 1차선. 여기는 비보가 아니라 좌회전 신호가 있네요. 4구짜리네요. 그렇죠. 4구면 좌회전 신호가 있다라는 거. 보통 3구짜리면 비보호 좌회전일 가능성이 높고요. 자, 보통 이렇게 시내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에서 항상 서행을 해줘야 돼요. 그죠?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저는 운전을 그렇게 오래 했지만 항상 습관이 있어요. 골목 그리고 이런 작은 사거리 이런 데서는 항상 서행을 합니다. 좌우를 잘 살펴야 돼요. 사실 이런 골목에서 천천히 간다고 뒤에서 빵빵 하는데 그거 진짜 개념 없는 거예요. 여기는 빨리 절대 달리면 안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주정차가 돼 있다는 건 뭐냐면 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거죠.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사람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애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이런 저녁에는 또 취객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파란불을 여기선 사람이 안 건너도 내가 우회전하면 신호 위반이에요. 그리고 내가 우회전했을 때 나오는 신호, 저기서는 보행자가 없다면 진행할 수 있겠죠. 조심하게 서행해서. 다 비보호 좌회전이네요. 앞에 차도 내 뒤에 차도. 보통 이렇게 시내는 거의 다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하시면 돼요. 특히 요즘 생기는 도로나 신도시나, 요새 미국이랑 캐나다 같은데 다운타운을 가도 거의 다 비보호 좌회전이더라고요.